유병언 일가의 비리를 수사했던 검찰 책임자의 과거 세모 관련 경력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친정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셈입니다. 뉴스 리뷰 이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주민 PD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논란의 주인공인 김혜종 전 세모그룹 비리 특별수사팀장이나 검찰은 우선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반응에 비춰볼 때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연합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선 서영교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0년 전 일이라 별거 아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겁니다. 검찰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문제입니다.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 수사에서부터 회피되었어야 합니다. 스스로 회피했어야 합니다. 결과가 좋았다면 또 다른... 세모그룹의 경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김혜종 전 특별수사팀장은 지난 1983년부터 1년간 사무트레이딩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회사는 유병언 회장이 부친의 친구가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하면서 세운 회사고요. 1989년에는 세모그룹에 합병됐습니다. 문제는 김 전 팀장뿐 아니라 검찰 측에서도 이 사실을 묵과했다는 점입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것이 검사윤리강령 그리고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네, 관련 규정을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사윤리강령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검사윤리강령 제9조에는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친분 관계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혜종 전 팀장 자체가 본인이 수사를 거부했어야 한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7조의 2항은 검찰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조항이라는 건데요.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모 관련 경력이 있는 김 전 팀장을 그 다른 검사로 대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김혜종 검사 말고도 세월호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도 이런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직후 초기 수사는 해경이 지휘했었죠. 당시에 사고 수습에서부터 전반적인 수사를 지휘했던 해경 간부가 이른바 유병언 키즈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논란의 인물은 이용욱 전 해경정보수사국장인데요. 이 전 국장은 1991년부터 7년간 세모그룹 조선사업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조선공학 박사를 취득할 당시에 유병언 장학생이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했지만 세월호 참사 초기 현장 수습을 지휘하다가 논란 끝에 보직 해임됐습니다. 세월호 관련한 다른 소식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가족들이 진도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오늘 오후 4시 16분에 맞춰서 팽목항에 새로 마련된 분향소에서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인양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월호 참사의 증거물이라면서 국회와 대통령 그리고 국민에게 세월호 선체 인양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양을 완전히 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인양과 관련된 지금 정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9일부터 선체 처리 검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의 해역이나 해저 환경에 대한 1단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1단계 조사가 진행되고 이 조사가 끝나면 2단계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세월호에 대한 3차원 고해상 선체 탐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세월호 사고 지점에 대한 유속 관촉 등 그런 조사가 실시되고요. 이 조사들의 결과는 3월 말쯤에 발표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들의 도보 행진 계획 그리고 삼보일배 계획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일정입니까? 네, 우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명의 유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원고 고승현군의 아버지인 이호진 씨는 다음 달 20일 팽목항에서 광화문까지의 삼보일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방금 말한 이호진 아버지, 이분은 작년에 십자가를 메고 도보 행진했던 바로 그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십자가 대신에 300kg 무게의 세월호 나무 모형을 끌고 갈 계획입니다. 이호진 씨는 행진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몸을 던지지 않는 한 유족들 목소리가 알려지긴 어려운 것 같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저부터 먼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세월호 참사 한 달 후쯤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고양터미널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고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군요. 네, 오늘 당시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예.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8명의 피고인 중에서 화재에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2명을 제외하고는 금고 및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내용을 잠시 보시면요. 검찰은 발주업체인 CJ푸드빌 측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징역 10월에서 4년까지 가장 무거운 형을 CJ 책임자 2명에게 구형했고요. 그리고 하도급 업체 대표 등 2명에게는 금고 1년 6월에서 징역 3년, 사고 현장 소장과 용접공, 배관공에게는 금고 2년부터 징역 3년까지, 마지막으로 터미널 건물 자산관리업체 직원에게도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이 CJ푸드빌 발주업체는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네, 사고 초기에 지적됐던 안전장치 미비와 공기 단축의 책임이 발주업체에게 있다고 인정된 겁니다. 예. 대개 하청업체를 거치는 대형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업체는 현장 안전관리 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CJ푸드빌 역시 사고 초기에만 해도 관련 업체들과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은 발주업체 측의 현장 감독 의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과거 고검장 시절에 전직 대통령들을 좀 안 좋게 얘기했던 그런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2011년 황교안 당시 부산고검장이 교회 강연에서 한 발언이 경향신문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공안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났다면서 당시 상황을 환란으로 표현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강연의 주요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대중 씨는 계속 제야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정부하고는 계속 갈등했던 이런 분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었던 검사들 전부 좌천되는 거예요. 많은 검사들이 사표 내고 나가고 막 이랬는데 저는 편안하게 푸른 초장에 가서 연수생들하고 같이 놀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환란으로부터의 도피성을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 야당 쪽에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우선 정의당은 황 장관이 과거의 악패에 심취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공안검사들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들이운 그림자들을 생각하면 민주정부 10년은 오히려 선진적인 행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연합은 현 정부 들어 벌어진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최근 상황들이 환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하에서 진행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사건,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 등의 정치적 사건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한 것은 어찌 보면 연목보와 같았고, 수사 결과와 처리 결과는 오히려 검찰에 의한 환란이었습니다. 양식과 예, 끝으로 다음 쌍용자동차 문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쌍용차 노조가 오늘 그 최대 주주인 마인드라 회장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평택 공장에서 이루어진 면담이죠? 네, 노동자들이 33일자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평택 공장에서 안한드 마인드라 회장과 노조 측이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쌍용차 노조 김규환 위원장과 김득중 지부장, 또 사측에서는 이유일 사장과 마인드라 회장이 오전 9시부터 약 20분간 짧은 면담을 가졌습니다. 안한드 회장은 노조 측에 지금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함께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노조 측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쌍용차 측은 면담이 끝난 뒤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이고 무엇보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4,800여 명의 고용 보장이라면서 선 경영 확대, 후 해고자 복직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 리뷰 노주민 PD였습니다.